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여객선 좌초 사고가 발생했던 추자도 신양항에 결국 100억 원 이상을 들여 항만 공사를 다시 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여객선 운항 허가를 내주기 전에도 사고 우려가 있다며 안전감독관이 지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양 닷새 만에 항구에서 좌초한 레드포로. 배 밑바닥을 살펴보니 암초에 걸리면서 심하게 긁힌 흔적이 선명합니다. 페인트가 수십 미터나 벗겨졌고 심한 곳은 철판까지 깎여나갔습니다. 하마터면 배에 구멍이 뚫리는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뻔한 겁니다. 결국 제주 해양수산관리단은 레드포로가 선박 검사기관에서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고 신양항에는 암초 위치를 표시하는 부표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130억 원을 들여 암초를 없애는 준설 공사를 하고 예인선도 배치해야 한다고 제주도에 요청했습니다. 새로운 배가 112m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한 5개월 전부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뒀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정도의 사고가 났음에 망정이지. 문제는 이 같은 우려가 이미 운항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도 제기됐다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올해부터 지방 항만청에 배치한 해사 안전감독관은 항구가 좁아 여객선 운항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제주 해양수산관리단은 한 차례 시범 운항을 한 뒤 문제가 없다며 허가를 내줬습니다. 실제 항만 조건보다는 좀 크고 그다가 이제 선회장이라든가 방파제 입구 그것도 좀 폭이 좀 약간 너무 좀 약간 작지 않느냐. 결국 행정기관이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운항을 추진하면서 예산 낭비는 물론 재취양 여부도 불투명해 사고 원인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몇 해 전부터 제주에서는 아열대 맹독성 문어인 파란 고리 문어가 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이 파란 고리 문어에 물리는 사고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젓갈색 바탕에 푸른빛의 원형 무늬가 선명합니다. 열대성 생물인 파란고리 문어입니다. 크기는 10cm 정도지만 복어에도 있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강한 독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주를 찾은 30대 관광객이 해수욕장 근처 갯바위에서 파란고리 문어에 물린 것은 지난 10일. 손바닥에 올려놓고 구경하다 물렸는데 손가락이 마비되고 어지러움 증상까지 보이다 열흘이 지난 최근에야 호전됐습니다. 되게 신기하네. 무슨 문어가 여기 있지 했더니. 그리고 그냥 잡은 거거든요, 그거를. 처음에 물렸을 때는 통증이 되게 심했어요. 그리고 그냥 피나고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119도 불렀고 점점 감각이 없어지더라고요. 파란고리 문어는 3년 전 제주 김영항 갯바위에서 발견된 뒤 매해 제주해상에 출현하고 있지만 독성이 있는 문어에 물리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난류 영향으로 남해안과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철에 산란을 하기 위해서 이 연안 가까운 갯바위라든가 이런 수심이 낮은 곳에서 이제 산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행동 때문에 특히나 여름철에 많이 출현하는 거로 지금 저희들 볼 수 있겠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와 함께 올여름 해파리가 지난해보다 최대 4배 더 많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쏘임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 기간을 틈타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한 사람들이 잇따라 적발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훼손 방법도 점점 은밀해지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서귀포 앞바다가 보이는 오름 중턱. 아름드리 나무들이 이곳저곳에 넘어져 있습니다. 삼나무와 편백, 해송 등 모두 840여 그루에 이릅니다. 푸르던 숲은 마치 산사태가 난 것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토지주가 휴양림을 만들겠다며 벌목 허가도 받지 않고 나무를 잘라낸 겁니다. 피해 면적은 이 일대 만여 제곱미터로 40, 50년생 나무들이 무참히 잘려나갔습니다. 제주시 한림읍의 또 다른 산림훼손 현장. 만여 제곱미터에 걸쳐 나무가 잘려나갔고 진입로 부근엔 석축까지 쌓아 애초에 숲이었는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이곳을 훼손한 농업법인 대표는
이미 3차례나 임야를 훼손해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선충 방제 때문에 주변에 많이 그 핑계로 그 벌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비로 하면 그 들킬 염려가 크기 때문에 인부들을 사갖고 몰래 그 벌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토지주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제주도는 행정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재선충병 방제 고사목 제거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 시에는 형사 고발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기승을 부리는 살림훼손, 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도가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열린 FTA 범도민 특별대책위원회에서 감귤과 월동 채소가 도매시장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에 대해 내년까지 연구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2020년까지 4조 5천억 원을 투입하는 FTA 대응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음식, 숙박업과 운수업, 여행업, 병의원과 교육서비스, 여가업체 등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업체가 거래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한국은행이 연이율 0.75%로 은행 측에 자금을 지원해 대출 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네, 오늘은 집에서 나오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출근길 꽤 굵은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비 양은 30에서 최고 80mm가량이고요. 종일 비가 내리면서 서늘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진 뒤 점차 그치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낮부턴 다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북부 지역의 기온 20도 내외로 출발해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현재 안덕과 서귀의 기온 20도, 남원 21도, 낮 기온은 2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은 종일 22도 내외의 기온을 오르내리겠습니다.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뿐만 아니라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섬 지역의 기온 20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제주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비가 오고 있고요. 김포와 인천공항에는 안개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 구름만 지나면서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따라비 오름 입구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차량이 전소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뒷좌석에 건축 폐자재가 발견되는 등 차량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정민 판사는 펜션의 진입로를 막고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홍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자신의 땅에 개설된 이웃 펜션 진입로에 승용차와 모터보트를 세우고 구덩이를 파 철제 빔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홍 씨의 땅을 거쳐야만 펜션에 들어갈 수 있어 길을 내주라고 결정했는데도 여러 차례 통행을 방해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전기차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1000대를 넘어섰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세계 자연보전총회 당시 공공용 전기차가 100대 도입된 이후 민간 보급이 이뤄지면서 지난해 말에는 852대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50대가 보급돼 1102대로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도내 전기차가 2,900여 대로 늘어나면 전국 전기차의 44%를 차지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7월 마지막 주에 제주 지역 전력 사용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거래소 제주지사는 7월 마지막 주에 전력 수요가 73만 3천 킬로와트로 지난해 여름보다 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제2연계선 건설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공급 능력이 100만 킬로와트에 육박해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방 관련 법률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소방 관련 법 위반 사례는 지난 2010년 12건에서 지난해는 73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5월 현재 45건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다중이용업소가 화재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수업료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는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교육급여 지원 대상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67만 원에서 211만 원 이하로 변경돼 도내 대상자가 3천여 명에서 12,000여 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자치단체가 결정하던 교육급여 지급 대상자는 다음 달부터 교육청이 결정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